안녕하세요. 2026년 8월 8일 태국 뉴스입니다. 최근 IFD4렌 서베이가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윗선 처벌 없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대신 인플루언서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보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끄리앙삭 소장 등 연구진은 자금 세탁 경로 추적, 사법기관 독립성 보장,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 뿌리 깊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제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 재범 사태와 관련해 태국 민주당이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 3대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두 번째 범죄부터는 사면이나 감형 건의를 전면 금지하고 세 번째 범죄 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의무화하는 3진9죄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자보다 무고한 시민의 안전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일부 대학의 부실한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의심스러운 비자 발급 절차와 관련해 고강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등록부터 비자 연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밀 추적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체류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어떠한 예외도 없을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호위함 국내 100% 건조 논란과 관련해 태국 해군이 국가의 미래 기술력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은 선체 건조 비용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핵심 장비와 무기 체계 등 나머지 75%는 해외 수입과 첨단 기술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국내 건조를 강행할 경우 공사 기간 장기화와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철저한 기술 이전과 전문 인력 육성을 이뤄내 국가 전체의 방위산업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미래 첨단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양자 기술 협력 플랫폼 퀀텀 클럽 타이랜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요찬한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이 주도한 이번 출범식에서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손을 잡고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태국을 아세안의 퀀텀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산업 고도화를 바탕으로 태국이 단순한 기술 소비국을 넘어 글로벌 양자 혁신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무역정책전략실은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고유가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비롯해 외식 물가와 신선 채소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무역정책전략실은 8월에도 고유가 장기화와 엘니뇨 여파로 인한 수급 불안으로 물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1.5%에서 2.5% 선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태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장수 경제와 웰니스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비용 지출이 급증하고 전통 제조업이 정체기를 맞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과 웰니스 산업을 통합해 국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질 중심의 관광 인프라 구축, 철저한 치안과 신뢰 확보, 정부기관의 규제 완화 및 지원자 전환, 그리고 의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보건, 데이터 통합 관리가 제시되었습니다. 태국 투자청이 최근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 속에서 전력 소모와 환경 파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나리 투자청 사무총장은 데이터 센터 사업정책위원회 설치에 발맞추어 앞으로 경제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수자원 관리, 환경 및 지역사회 영향 등 4대 핵심 차원의 고강도 심사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국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태국을 아시아의 고부가 가치 디지털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 사업개발국이 실체 없이 방치된 휴면, 법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직권말소 절차에 돌입합니다. 품퐁 사업개발국장은 재무제표를 3년 이상 제출하지 않았거나 청산 절차가 중단된 방콕 내 1만 1천여 곳의 법인을 대상으로 고시를 발행하고 90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류상 법인이 사기 범주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태국 비즈니스 생태계의 투명성과 투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자본시장증권협회가 발표한 7월 투자자 신뢰지수가 외국인 자금 이익과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전월 대비 상승한 146.71을 기록하며 과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투자자 그룹별로는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사, 자기매매 계정의 심리가 크게 개선된 반면 업종별로는 은행주가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로 꼽힌 반면 부동산 개발 섹터는 기피 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 변동성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향후 국내의 경제 지표를 신중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논타무리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교사와 학생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자택에서 조부모를 살해한 뒤 학교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총 9명이 숨지고 2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현장을 즉각 방문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유가족 지원과 함께 엄정한 총기 단속 및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낮 깐짜나부리의 한 유치원 건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낮잠을 자던 원생 1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운전 중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발작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차량 통제력을 상실해 보육원 담장과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아이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 대규모 불법 무기와 폭발물을 숨겨온 중국인 남성이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타야 지방법원은 총기와 탄약, 군수품 및 폭발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밍첸에게 자백을 감안해 형량의 일부를 감형한 최종 징역 4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품 전량을 몰수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경찰과 검찰, 사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를 신속하게 법의 심판대에 올린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파타야에서 발생한 실종 살해 사건을 계기로 태국의 실종자 지원 단체가 경찰 당국의 실종자 추적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러재단 실종자정보센터는 전국 통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즉시 수색 의무화, 실종자 위험도 평가 시스템 도입 등 6대 핵심 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단 측은 올해 상반기에만 실종 및 신원 미상 사건이 2,200건을 넘어섰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방콕 도심의 한 자동차 수리정비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근 건물과 콘도미니엄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휴일을 맞아 수리정비소 내부에 있던 이들이 화급히 대피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정비소 측은 인근 호텔 투숙객이 벌인 담배꽁초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8월 초까지 태국을 찾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이 약 1,851만 명, 관광 수입은 8,960억 바트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최근 남부 국경지역 불안 뉴스와 항공, 좌석 축소 여파로 단거리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럽과 한국 등 장거리 시장은 신규 항공 노선 개설과 여름방학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관광부는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입 규모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 최대 유통그룹인 센트럴 리테일이 일본 이온그룹으로부터 맥스밸류 슈퍼마켓 사업을 인수하며 유통망 확장에 나섰습니다.
센트럴 리테일은 자회사를 통해 이온 태국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 전역의 맥스밸류 매장 30곳과 즉석식품 가공센터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존 매장들은 센트럴의 대표 브랜드인 탑스로 리뉴얼되어 통합 운영되며 그룹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식품 생산 경쟁력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정부가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에 나섭니다. 앵리띠 재무부 장관은 2천억 바트 재원을 투입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에 무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영은행과 연계해 절감된 전기요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력청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내 태양광 부품 국산화는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해 가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안보를 모두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콕과 중부 인근 지역의 바닷물 만조로 인한 범람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재난예방방제국이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저녁 시간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해군 수로국의 경보에 따라 이 기간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짜오프라야강과 인근 운하의 수위가 절정에 달하며 방콕과 인근 6개 지방의 강변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이 큽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재방 점검과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실시간 재난 정보를 주시하고 긴급 상황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나콘나차시마에서 광견병 감염견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최근 감염견과 접촉한 주민들을 긴급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나콘나차시마 보건국은 지난달 말 도심 지역에서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뒤 폐사한 갈색 개가 정밀 검사 결과 광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당시 물렸거나 접촉한 주민들은 즉시 병원을 찾아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총 30마리의 광견병 감염 동물이 확인되었고 이미 사망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발생 지역 주변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콕 라민트라 지역에서 배달 앱을 통해 119바트짜리 약 5,000원어치 무여 소시지를 주문한 소비자가 고작 7조각만 담긴 적은 양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는 배달기사가 음식을 훔쳐먹은 줄 알았으나 식당 측으로부터 우볼라차타니산이라 원래 비싸고 7조각만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받은 음식은 홍보 사진과도 큰 차이가 있었으며 매장 방문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과 식당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소비자가 이 같은 사연을 온라인에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콕 수원나품 국제공항에서 중국인 유명 아티스트를 쫓아 라운지에 무단 침입하고 보안 검색과 탑승 절차를 거부한 중국인 사생팬 무리가 결국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타이항공과 공항 측은 이들이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탑승교까지 무단으로 진입해 소동을 벌임에 따라 안전을 위해 승객 22명의 탑승을 전면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안 요원이 미숙한 대응을 보여 공항 측이 고개를 숙이고 징계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도 관광객 환대와 별개로 엄정한 법과 질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사망한 뒤 태국으로 송환된 유튜버 알룬 솔로의 시신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및 혈액순환계 마비로 판명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가족 동의하에 진행된 재부검 결과 외상이나 골절 등 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장을 제외한 다른 장기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극물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심장 조직 및 유전자 검사와 함께 조지아 당국에 관련 검사 자료를 요청해 추가 화학 분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방콕 삼센 지역의 명문 사립학교 인근에서 남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총기로 위협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육계에 큰 충격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이 교사의 자녀이고 가해 학생이 지방의회 의원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생들이 교회로 총기를 반입해 소지한 경위를 두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경찰과 공조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무분별한 영상 확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잇따른 학교 총기 난사와 강력 사건으로 인해 외신들이 단순한 단발성 사고를 넘어
태국의 구조적인 총기 폭력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과거 참사들을 연쇄적으로 소환하며 태국의 공공 안전에 대한 믿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아직 여행 경보를 크게 상향 조정하지는 않았으나 반복되는 참사와 외신의 부정적 보도가 고착화될 경우 미소의 나라라는 태국의 오랜 국가 브랜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페짜부리의 한 풀빌라 숙소에서 자쿠지를 이용하던 관광객이 감전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개월 된 아기를 동반한 부부가 육조 물놀이 중 강한 전류에 감전되었으나 숙박업소 측은 누전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아니란 태도로 일관했으며 예약 대행사와 주인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환불조차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태국 숙박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한 사후 처리 관행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아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남자친구를 하루 재웠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청구받아 논란이 되었으나 시청 조사 결과 정식 계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화제가 되자 호아인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벌였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외부인 동반 숙박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업주 측은 전체 입주민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며 당국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이 원만히 마무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여행 후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태국인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파키스탄 남성이 승무원의 도움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4세 딸과 함께 탑승했던 피해 여성은 잠든 사이 옆자리 남성으로부터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으며 바지에 묻은 체액 흔적을 발견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 직후 관광경찰과 이민국 수사관들이 출동해 파키스탄 국적에 가해 남성을 즉각 체포해 엄중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